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앨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앨런 이야기를 가볍게 다시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지만 굳이 지난 영상을 보지 않아도 이번 영상을 보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쭉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말쯤 앨런 재무장관이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진전을 더 이루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재정 적자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한 일일까요? 약간 어이없긴 하네요. 어쨌든 현재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크게 올리고 기업들의 비용 압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난했고,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실시하면 10년에 걸쳐 재정 적자가 총 5조 달러 추가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놓고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 정책을 비난한 것입니다. 관세와 감세는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트럼프의 양대 정책인데요. 이 둘을 통해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은 2017년 트럼프 일기 때 관세와 감세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미국 경기를 부흥시켰고 증시 역시 폭등시켰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 대해 갖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먼저 관세 정책을 볼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 보편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수입 물량이 줄어들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네 관세가 싫으면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해라. 그러면 관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서 미국 내 일자리가 확보가 되고 자연스럽게 고용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제조업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필품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보겠습니다. 기존의 21%의 법인세를 15%까지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세출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재정 적자를 미국 정부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메꿀 수밖에 없고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중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플레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최근에 도지라는 정부 효율화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출을 줄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세입이 감소되는 만큼의 세출의 감소가 이루어지기에는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인데요. 트럼프 일기 때에는 물가가 2% 부근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물가를 보세요. 0%대에서 살살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인플레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책인 관세와 감세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미국은 9%대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구경하고 내려왔습니다. 물가는 2%대로 진정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걱정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 위원들도 인플레에 대해 걱정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관세와 감세 정책을 대놓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면 공교롭게도 트럼프 일기 때 재정 적자가 확 줄어들었었네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를 보면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옐런도 대놓고 말했잖아요. 너무 재정 적자를 늘려서 미안하다.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라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는 관세와 감세 정책을 강하게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정책을 강하게 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관세라고 하면 미국은 보편적 관세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중 관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 중국은 부실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중국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은 관세에 대비하여
내수를 부양시킬 수 있는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세 정책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14%나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때에는 지금의 21% 법인세를 15%로 낮춰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1기 때에는 14%나 법인세를 줄여줬었는데요. 이번에 법인세를 6% 정도밖에 줄이지 않는다고 해요. 1기 때보다 법인세 감면 효과가 생각보다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세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는 의회를 완전하게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임시 예산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부채 한도 폐지도 함께 의회를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공화당에서 38표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채 한도 폐지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원래 부채 한도를 크게 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부채 한도 폐지를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자 어라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부결시켜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 임시 예산안은 통과시켰지만 부채 한도 폐지 문제는 가만히 두고 다음번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에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119대 의회가 출범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트럼프의 정책이 강력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부채 한도 폐지 사건 때처럼 완벽한 트럼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어떻게든 관세와 감세 정책을 추진하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생각보다 강하게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 추진이 되더라도 일기 때에 비해 그 효과가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와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대선 이후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생각보다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시행되더라도 일기 때보다 약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조만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달러가 계속 오르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글쎄요,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글로벌리 미국의 성장이 압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를 들어 3% 성장을 예상하고 있었던 미국의 성장이 만약에 2.9%로 살짝 떨어지고요, 1% 성장을 예상하고 있었던 유럽의 성장이 1.1%로 살짝 오른다면 상대적인 달러 약세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폐의 가치에는 이미 기존의 성장률, 예상 성장률이 모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상대적인 달러 약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성장이 독보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의 성장이 여전히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이것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2025년 1년 동안 8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은 600억 달러 정도 투자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보다 200억 달러가 추가된 8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은 인공지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투자할 수 있을까? 이제는 그만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투자를 줄이면서 실질적인 과실을 따먹을 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더 강력한 투자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아직 인공지능 쪽에 먹을 게 많다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공지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우르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 세계 여러 기업들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겠죠. 제가 영상 내내 말씀드린 것은 트럼프의 정책이 생각보다는 약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달러 약세는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미국의 성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나올지라도 일시적일 가능성, 이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